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별로 배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퍼블리셔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퍼블리셔에 대해서 배우는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퍼블리셔 빠른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퍼블리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는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처음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는 프로그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퍼블리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퍼블리셔에 대한 다양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워드 프로그램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인쇄물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퍼블리셔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출판용 에 적합한 그러한 컨텐츠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쇄물로서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어떠한 그런 보기 형태, 뭔가 문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브로셔라든지 아니면 뭐 안내문이라든지 초대장, 뭐 결혼 청첩장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자 할 때, 제작하고자 할 때 퍼블리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전문가 수준의 멋진 발행물을 제작할 수 있는 전자출판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블리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미리 디자인된 다양한 서식 파일을 사용해서 인쇄용, 온라인용, 발행물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인사말 카드, 레이블과 같은 간단한 항목을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앨범이라든가 뭐 카탈로그,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일로 받으시는 전자메일 뉴스레터, 이러한 프로젝트물에 대해서도 퍼블리셔라고 하는 전문적인 발행물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결혼, 초대장, 청첩장 같은 것도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행 제작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퍼블리셔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빈 문서, 빈 퍼블리셔 문서로 시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가로 형태로 빈 퍼블리셔 문서를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세로 형태로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퍼블리셔 발행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서식 파일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서식 파일은 컴퓨터의 로컬로 저장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오피스닷컴 이라고 하는 웹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서식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서식 파일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최초로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 퍼블리셔가 이미 열려져 있다라고 하신다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항목을 선택해서 서식 파일에 대한 리스트 형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서식 파일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여지는 화면 중에서 특정한 서식 파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서식 파일을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주요한 서식 파일을 선택을 하고
또 원하는 서식 파일에 대해서 검색 또는 추천 검색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식 파일로 퍼블리셔 발행물 제작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퍼블리셔 365 프로그램을 실행한 모습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가장 먼저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바로 빈 문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영 메시지가 가장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퍼블리셔 발행물 내용이 있다면 기존의 발행물 내용을 열기 또는 새로 만들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부분은 홈 메뉴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이 홈 메뉴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빈 문서, 빈 A4 용지 세로, 빈 A4 용지 가로 중에서 선택을 해서 빈 퍼블리셔 발행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서식 파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추가 서식 파일이란 내용이 있죠.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거나 새로 만들기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란 항목으로 보여지게 되고, 이 상단에 표시되는 부분은 내가 최근에 사용한 퍼블리셔 항목들의 리스트 부분을 추천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오피스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오피스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웹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기본 제공이다 라고 하는 거는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퍼블리셔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오피스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래서 오피스는 어쨌든 온라인에 있는 말 그대로 웹 오피스에 올라와져 있는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천 검색어 중에서 특정한 서식 파일을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검색창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발행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단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의 요소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새로운 퍼블리셔 발행물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항목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하는 서식 파일의 이름과 공급자, 그리고 해당하는 서식 파일에 대한 설명, 크기,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해당하는 서식 파일에 대한 미리 보기 화면을 크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전 다음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클릭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이전 다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넷으로부터 해당하는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발행물을 불러오게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식 파일로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텍스트 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텍스트 상자를 사용해도 되겠으나 필요에 의해서 이와 같이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서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텍스트 상자는 기본적으로 가로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게 있고 세로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가로 텍스트 상자는 이제 따로 텍스트 상자라고만 표기가 되어져 있고 따로 글씨가 써 있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텍스트 상자라고 하면 가로 형태로 입력하는 텍스트 상자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홈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 그리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작 위치부터 텍스트 상자가 끝나는 지점까지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퍼블리셔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새로운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홈 메뉴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 그리기, 그리고 세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가 있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텍스트 상자 그리기는 일반적인 가로 형태의 텍스트 상자를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보게 되면 화면에 대한 배율을 조절할 수 있는 확대, 축소, 막대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당겨주게 되면 화면에 대해서 확대되어 입력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상단에 있는 홈에서 텍스트 상자 그리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적정하게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입력한 시작 위치에서부터 마우스를 뗀 위치까지 사이즈로 텍스트 상자가 작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텍스트 상자가 작성된 이후에는 바로 텍스트에 대한 입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퍼블리셔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을 하신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텍스트 상자에 대한 크기 부분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하게 되면 그리기 도구 서식, 그리고 텍스트 상자 도구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도형, 어쨌든 이게 직사각형 형태로 삽입이 된 거기 때문에 도형에 대한 서식을 설정하는 것이고, 텍스트 상자 도구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항목 안에 있는 텍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설정을 할 것인지 텍스트에 대한 서식을 설정하는 메뉴가 텍스트 상자 도구 서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식 지정 부분을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퍼블리셔 중에서 사업체 정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정보, 예를 들어서 뭐 만든이라든가 회사명, 여러분들의 직함, 조직 이름, 이러한 것들을 삽입을 나중에 하셔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매번 우리 회사 이름을 매번 입력하고 나의 직급이나 이름을 매번 입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해당하는 정보를 재사용,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체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퍼블리셔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필드에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미리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나중엔 해당하는 정보를 선택 한 번만 하면 바로 삽입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업체 정보에 대해서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사업체 정보에 대한 설정을 편집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삽입 메뉴 사업체 정보에서 사업체 정보 편집 메뉴를 선택을 해서 사업체 집합 정보에 대한 세트를 만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실행해 주시고 우리는 상단에 있는 삽입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중간에 텍스트라고 하는 그룹이 보여지게 되고 여기서 사업체 정보, 자, 지금 글씨가 조금 잘라졌는데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사업체 정보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집합에 대한 사업체 정보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이름, 직함,
조직 이름, 주소, 전화, 팩스, 전자메일 주소, 그리고 기타 정보에 대한 부분이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사업체, 회사의 로고가 있다면 이미지 로고 파일을 추가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회사 로고 또는 회사의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로고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열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사업체 집합 정보에 해당하는 로고 파일이 추가 등록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이름 그리고 제일 밑에 사업체 정보 집합 이름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개인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학교, 회사와 같은 어떤 사업체에 대한 이름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거나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한 정보는 나중에 삽입해서 사업체 정보에서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해당하는 필드 정보를 삽입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입력을 했는데 이 첫 번째 텍스트 상자, 두 번째 텍스트 상자 입력을 해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길다 보니까 데이터가 잘렸어요. 지금 여기 보면 글씨가 더 있는데 잘렸죠. 그럴 때는 텍스트 상자 연결을 통해서 잘린 부분부터 그 다음 텍스트 상자에 이어서 표기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 연결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 연결이라고 하는 기능은요, 텍스트가 너무 길어서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가 다 들어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텍스트 상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되어져 있는 넘침 단추가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주전자 모양으로 변경이 되고, 이때 텍스트를 수용할 다른 텍스트 상자를 선택 또는 페이지의 임의의 곳을 클릭해서 새로운 텍스트 상자를 만들면서 해당하는 텍스트 상자에 넘치는 내용을 그대로 이전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화면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이동해 주시고 해당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퍼블리셔라고 하는 내용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V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흰색, 조절점이 흰색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제가 컨트롤 V를 계속 하니까 내용이 텍스트 상자 안에 다 표기가 안 되면서 점점점이라고 하는 표시가 생성이 되었어요.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텍스트 상자 임의의 장소를 클릭해서 새로운 텍스트 상자를 만들면서 해당하는 곳에 텍스트 상자를 이전해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고요. 또는 텍스트 상자를 미리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 연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텍스트 상자에 기존에 있던 텍스트가 이전돼서 연결이 되어서 입력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텍스트 상자에 대한 연결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고요. 자, 그리고 문서 블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의 차시에서 삽입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일단은 문서 블록이라고 하는 기능은 페이지에 대한 요소라든가 달력, 테두리 및 강조, 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서 블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문서의 양식, 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양식을 추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파일 내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기존에 있던 퍼블리셔 파일에 해당하는 문서 블록을 안에 끼워서 추가해서 삽입하는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상단에 보시면 삽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중간에 보면 문서 블록이라고 하는 요소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페이지 요소를 선택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달력이라든가 테두리 및 모서리, 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서 블록 요소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게 되면 해당하는 문서 블록이 바로 삽입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문서 블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복잡하게 해당하는 양식을 다 만들 필요가 없고 달력 같은 경우에도 내가 달력 틀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 번에 이번 달 달력을 바로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퍼블리셔에서 제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퍼블리셔 빠른 시작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